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6월에 업로드되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을 보여준 암 면역 치료 사례, 그 영상이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왜 암 전문 2차 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드렸었죠. 그 영상 보시고 관련 치료에 대한 문의도 많으셨고요. 또 해당 환자분의 그 이후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는군요. 바로 이분께서요. 안녕하세요. CS암학병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에게 암 전문 2차 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1탄에서 소개해드렸던 말기 췌장암 환자의 그 이후 진행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얼마 전 우연히 한국에서 암이 폭증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종신교수를 일하면서 미국 최고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됐었다는 우리나라 모 원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 중 미국과 한국의 암 환자를 비교하시는 내용이 가슴에 와닿아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 환자들은 보통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처럼 생각해서 암을 대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 암 환자들은 자기만 암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끼며 약을 선택한다든가 의사가 설명할 때도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정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암 환자분들에게서 암 진단 후부터 치료 과정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 역시 여타 검사나 지표, 신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는 온리핏 검사에서는 예상외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스트레스가 암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우리도 미국 암 환자들 같이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정도로 치부하고 건강한 몸 상태 유지에만 집중하는 쿨한 마음을 갖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60대 말기 췌장암 환자의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분은 22년 4월 췌장암 최초 진단 후 간 전이된 환자로 23년 10월에 저희 병원에 첫 내원하셨습니다. 수술과 오랫동안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전신 상태가 극도로 피폐되어 부득이 모든 본원 치료를 중단하고 2차 병원이 저희 병원에서 입원하셨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CS에서 치료받는 동안 소개드린 대로 많은 호전환선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 환자 상태인데요. 이분은 항암 중단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체중이 40kg 미만이면 항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입원 당시 36kg이던 체중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혈액검사상 신체 지표와 컨디션 상태가 양호해져서 본 병원 교수님과 상의 후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항암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환자나 보호자 모두 항암 치료 재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수차례 저와도 상담을 하셨고 심지어는 본 병원에 항암 받으러 가는 당일에도 변병원 주사실 앞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다시 문의하실 정도로 심적 갈등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과정을 환자와 함께 다 지켜본 제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본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저희 2차 병원의 역할인 만큼 본 병원 교수님의 판단대로 잘 치료해 보자고 복두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전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꼭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 같은 격려와 함께 말이지요. 그러나 재개된 항암 치료 과정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3차 후 몸에 고열이 나면서 입안이 심하게 헐어서 침 삼키기도 어렵고 물만 마셔도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항문이 헐고 물서사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항암 치료 부작용인 점막의 손상으로 인한 구내염과 위장관 장애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호중 수치 즉 ANC는 30, WBC는 0.45, CRP가 22.4로 호중구 감소성 발열과 함께 염증 수치는 올라가고 호중구와 백혈구 수치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저하되어 급히 본원 응급실에 후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에서 무균실 격리치료와 함께 항생제 치료, 호중구 주사 치료 다시 저희 병원으로 재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촬영한 CT 검사상 항암제로 인한 심한 장염 소견뿐만 아니라 간 전이암 사이즈는 5.3cm로 오히려 성장했고 양측 폐의 림프절 저지 소견까지 진단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때가 치료자로서 가장 힘든 경우인데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오셨지만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몸의 기능뿐 아니라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낙담하고 계신 환자분께 어떻게 용기를 불어드릴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지난번에도 더 힘든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이번에도 또 이겨내자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치료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은 매일 복부의 왕뜸 치료와 함께 침치료, 면역 항암 약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암치료 영양수액과 사이모신 알파원과 미스토 주사를 지속하면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횟수를 증가하였습니다. 구내염과 장점막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가글용 청구 감로수와 위청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셀레늄 제니도 추가로 처방했고요. 노력한 보답인지 점차 신체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고 다시 고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 병원 교수님은 당시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다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고 항암 치료 재개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항암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환자의 몫으로 미루어졌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역시 포기라는 이미 정해진 마음의 답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의 확답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대 초중반으로 비교적 젊으시다는 점, 회복치료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이 온다는 점,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들어 표준치료를 다 놓아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마음으로 저는 항암치료 재개를 권했습니다. 대신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항암제 용량을 줄여볼 것을 환자분께 권했습니다. 70% 용량으로 재개된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항암 8차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셔서 외래로 저희 병원에서 주 3회 치료 중이신데요. 최근에 촬영한 버프 CT 소견에서 간 전이암 사이즈는 다소 감소되었고 양쪽 폐의 림프절 전이도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씩씩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지내신다고 웃으시면서 침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받고 가셨네요. 케이스 하나의 의미를 너무 두는 건 아니냐고요? 그 한 케이스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체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난번 1회 말미에 말씀드린 환자에게 2차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표준치료 남아있을 잔주암 치료를 위해서라도 표준치료 발생하는 무선 부작용으로 생긴 신체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면역치료를 통해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2차, 3차 병원과는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 때가 많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최선이 필요한 수많은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